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 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글로벌 경제 뉴스, 돈이 되는 뉴스, 헤럴드 경제와 함께합니다. 어제 여의도를 지나가는데 안 어울리게 웬 폐허가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잘 정돈된 주변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저분하게 아무렇게나 자란 나무와 잡초들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꽃집이었다고 해요. 그 꽃집이 문을 닫기 전에는 그 자리에 정원처럼 꽃과 나무들이 너무 예쁘게 정돈된 채 줄지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해보니 꼭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지는데요. 은색, 파란색의 도시 한가운데 빨간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을 모습이 상상됩니다. 7월 11일 목요일, 오늘도 그런 날인데요. 며칠 만에 하루 종일 붉은 신호가 보이는 기분 좋은 날이네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 주식시장이 끝나면 찾아오는 생생주도주 톡입니다. 저는 생생주도주 톡을 진행하는 슈어넷 밥TV, 메이저TV 리서치팀의 신입연구원 오세라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과 인사 나눠볼게요. 저희 최고 운영 책임자이신 앤서니 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운영 매니저이신 제이슨리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운영 매니저이신 존곽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존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김 팀장님께서 바빠서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번에 첫 시간 함께 해주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카를로스 박입니다. 네, 카를로스 박 연구원님이 오늘부터 또 함께 해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 팀장님이 오늘 뭐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저한테 나가면 더 신신당부를 한 게 이제 재밌게 안 하면 하차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재밌게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기대해볼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참 좋았죠.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을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시장 상황 요약을 먼저 한번 이렇게 해보고 네.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시장이 오늘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 2.93% 가까이 올랐고, 그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4%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사실 시장이 반등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동안에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시장에서는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중에 선문계약하고 만계약 정도까지도 선매수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었는데, 자, 오늘 시장 하루가 지금 한 3% 정도 올랐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논의해봐야 될 게 오늘 올랐던 것이 기술적인 반등이냐 아니면은 시장의 어떤 바닥을 다진 추세 전환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존곽 전문가님 의견도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오늘 뭐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매우 해피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기다리시니까는 그죠? 이렇게 좋은 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은 항상 좋은 장이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는 마음이 좀 편하고 좋습니다. 오늘. 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시장 이슈 듣기 전에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이튠즈, 유튜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또 슈어넷, 밥TV, 메이저TV, 메이저 카페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핫 이슈 알아볼게요. 최근에 주식 핫 시장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오늘 버닝키 의장 발언 때문에 많이 뛰었다라고들 하던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시장의 투자자들이라면은 어제 새벽에 있었던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모두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사실 뭐 굉장히 이게 재밌습니다. 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놓고 본다면은 지난 발언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동안의 시장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어떤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축소를 결국엔 출구 전략으로 오인했던 그런 시장의 어떤 민감한 반응들이 보여줬었고, 어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다만 경기가 위축될 경우에는 양적 완화 축소 이후에 다시 양적 완화를 다시 확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시사를 하면서 시장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로드맵과 그 다음에 경기 위축이 왔을 때 다시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안 요소들이 좀 제거됐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제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일본 시장은 뭐 약세를 좀 보였었지만 우리나라 시장과 중국 시장, 특히나 중국 시장 지금도 한 4% 가까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자, 지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달러 되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G2를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중국도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지금 뭐 희석을 시키면서 시장이 좀 빠르게 돌아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는 시장에서 안 좋은 것을 찾다 보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지속적으로 안 좋은 것들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지난번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베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단계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기회가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김 팀장님이 지금 부재 중이신데, 사실 지난번에 뭐 바닥에 대한 작두를 타셨다고 했는데 뭐 쌍바닥. 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꼭 얘기해달라고. 좀 뭐 작두 타고 놀러 가신 것 같다고. 근데 뭐 김 팀장님 말씀대로 뭐 단기적인 시장의 바닥은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아까 앞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런 버냉키 의장의 발언들이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결국엔 떠났던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의지들이 좀 보인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앞으로의 시장에 좋은 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 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앤서니 백입니다. 우리 전 과학 전문가가 얘기하기 전에 조금 얘기를 좀 하자면, 일관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사실 기회였다는 거가 나중에 지나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테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어려울 때 막 아우성 치고 막 전부 먼저 조금이라도 더 조금 비싼 가격에 팔고 나가려고 아우성 치는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도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죠. 똑같이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게 말은 알아들어. 그게 뭔 말인지는 아는데 막상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불났을 때 내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표가 부정적으로 지금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장이 굉장히 이렇게 위축된 어떤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절단 날 거냐, 좀 그럴 만한 이슈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버냉키 의장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또는 양적 완화에 관한 어떤 그런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논의나 이런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어떤 선물이라든가 파생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항상 우리가 큰 손의 시각에서 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글로벌한 시장을 크게 보는 그런 안목을 좀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 그러면 어떤 포지션에 내가 서야 내가 살 것이냐,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나는 거기서 불안해하지 않았고, 나는 오히려 여기서 얘기해준 주도주입선을 내가 그중에서 내가 말하자면 몇 개 골라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면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확인한답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제 3% 이자 확실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게 물가가 그보다 더 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이번 시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네. 우리 존 종각 전문가님이 의견이요? 네. 참, 저희 앤서니 백 대표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일단 오늘 좀 환율 시장에서 먼저 좀 반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100의 밑으로 다시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좋았던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어제 2%대 상승했고, 오늘 이제 4%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을 좀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환영할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거의 10,000계약 정도 매수를 했다는 거는 그런 부분을 환영하고 있다. 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바닥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바닥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좀 소외되기 쉬운 그런 장세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케이. 혹시 카를로스 박 연구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시장 자체를 우려한다기보다는 어떤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 가까운 반등이 나오고 뭐 양시장도 2% 이렇게 이상 올랐는데 약간 좀 걱정되는 건 이제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죠. 개인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뭐 상승의 어떤 일간 상승의 기대치가 너무 커져버리면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리하게 지금 뭐 치고 들어오는데 아주 좋은 얘기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흥분할 때는 오히려 냉정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다 흥분할 때 나는 오히려 이거 포트 좀 교체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교체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흥분할 때 난 냉정한 그런 어떤 그 어프로치를 또 이제 지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 이제 카를로스 또 이 카를로스 뭐지? 카를로스 바악입니다. 그 전에 후한다. 후안 카를로스 바.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짧아가지고. 아무튼 카를로스 바악의 얘기는 굉장히 그런 맥락에서도 맞는 얘기다. 제 얘기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얘기가 길어질 수는 있겠는데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거죠? 일하다 이제 쉬는 시간에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몇 주 전에 비가 한번 하루 이렇게 심하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보도블럭 사이에 보면 이제 화단이 좀 있죠. 그래서 흙에 좀 여기 지렁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그 비가 오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바닥에 이렇게 흙 속에 있다가 뭐 장마를 기다렸겠죠. 뭐 비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와.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비가 오니까 이제 다 뛰쳐나왔는데 비가 하루 오고 안 오니까 다음날 햇빛이 쨍쨍이니까 그 나온 친구들이 보도블럭에서 헤매다가 미처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블럭 위에서 이렇게 말라 죽는 그런 이제 광경을 좀 표현 좀 강력한 것 같은데 물론 계기도 모자라서 이제 지렁이까지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재밌네요. 좀 맞네요, 그래도. 약간 저 대표님 말씀처럼 약간 한 발짝 멀리서 냉정함을 유지해야지 흥분하면 안 된다라는 그 냉정함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문가 같은 그런 어떤 뭔가를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주도주 토크는 단순히 주도주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팔로우를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교육적으로 이게 뭔가 이게 내가 공부를 해가면서 같이 한다면 불안하지 않겠죠.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 시장에 임할 수 있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공부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실전만큼 와닿는 공부는 없는 것인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뛰어나다거나 어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는 사실 제가 보았을 때는 대세 하락장을 겪어본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장에서 오히려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포의식을 갖는데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대세 하락장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겪었던 수준에 비해서는 어떤 단기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자꾸 축적이 되고 쌓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역시나 과거의 어떤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과거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의 조정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대신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이 돌아 올라오고 나서 과거를 또 지금 이 자리를 돌이켜 본다고 하면은 이 자리 역시나 또 기회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짧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5년 전, 10년 전, 혹은 뭐 15년 전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가서 우리가 비교할 때 항상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투자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많이 투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기준들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이제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주도주 토크를 계속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여태까지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오늘이 옵션 만기 금통위 날이었는데요. 기준금리가 동결됐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아까도 좀 전에 열변을 토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다시 또 멘트를 드립니다, 사실. 네. 두 번째 멘트를 드리는데, 네. 오늘 옵션 만기와 금통위에 대한 국내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크게, 시장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은, 장 초반에 어떤 저의 생각은 옵션 만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왜냐하면 좀 옵션 만기 때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수급 패턴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강하게 들어왔었고, 그거에 따른 시장 베이시스 확대로 인해서 프로그램 수급들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벌써 시장에서 다 선반영됐던 부분들이고,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우리 금통위 시장에서도 금리를 가지고 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동결 의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은 오늘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서 거의 선물 쪽에서 장중에 만 계약, 정가에서 한 8천 계약 정도 오늘 순매수를 좀 보였었는데, 지난 5월 옵션 만기일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선물 쪽에서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음날 한 12,000계약 정도를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시장을 단기 조정을 줬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매수, 그 다음에 현물 시장 쪽에서의 매수가 이어질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판단해보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존곽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 동결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버냉키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좀 기다렸던 얘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반등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내일 또 외국인들 현물 쪽에서, 선물 쪽 말고요, 현물 쪽에서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이건 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물과 선물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왜 하필 굳이 현물이 들어와야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뭐냐면은 선물은 네. 좀 선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 팔았다고 쳤을 때는 그동안에 현금을 다 빼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을 빼나갔기 때문에 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선물은 현물보다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으로 먼저 사놓고, 그러고 나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은, 그중에 나서 다시 위에서 선물을 매도 청산하시면은 차익이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현물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은 사실 며칠 맨나서라도 좀 부족한 부분들인데, 김 팀장님이 좀 통견지명이 있었던지 카페에다가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차이, 시장 베이시스를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놓으셨다고 저한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페에 가시면은 김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정리된 부분들이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카페 홍보를 다시 한번 좀 하는 건 어떨까요? 한번 하고 넘어가죠. 뭐였더라? 카페 이름 알려드릴게요. BMS Stock U, BMS STOCKU라고 네이버에 치시면은 카페 나오니까 거기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이름이 상당히 멋있는 BMS 증권투자 연합인데 이런 전례가 없죠. 어떤 3사가 합쳐서 밥 메이저 뭉쳤다. 슈어넷인가요? 네. 오케이. 네. 다음 주제로 이렇게 어색하게 넘어가나요? 네, 아무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초반에 김 팀장님께서 저번에 작두를 타셨다, 시장 바닥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기술적 반등인가 아니면은 추세 전환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님들 의견은 어떤가요? 사실 말씀 전에 김 팀장, 부재 중인 김 팀장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우리 존재감, 미친 존재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하루 없는 공백이 좀 느껴지는데, 시장 바닥, 김 팀장님이 생각이 맞았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단기적인 바닥은 잡혔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고, 어떤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김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봤을 때는 사실은 쌍바닥을 논하기에는 다소 좀 미완성됐던 어떤 패턴의 모습이었고, 사실 오늘 장에서의 어떤 패턴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사실 단기적인 W자 패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기 바닥권을 형성을 했다. 오늘 현물 시장이 한 3%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대를 좀 돌파를 했다고 봅니다. 한 1875포인트를 오늘 장에서 돌파를 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추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논의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또 떠났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얼만큼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느냐. 아까 네. 우리 종각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일 시장에서 현물 쪽에 외국인들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포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추세가 오늘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만들었지만은 어떤 우리가 추세의 전환으로 본다고 하면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단기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돌아 올라갈 수 있는 추세 전환으로 어떤 시그널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술적인 분석 단기 바닥이다 이걸 논하기보다는 어떤 수급 패턴을 좀 확인해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는 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그 와치를 하고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서 장이 시작을 했는데 그 미국 장의 흐름하고 이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좀 이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장은 올랐는데 우리는 뭐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좀 좌절감을 갖게 되는 그런 장들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이 오늘 이제 옵션 만기라고 맞물려 가지고 뭔가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게 급반등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오랜 어떤 투자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보면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야 될 주식이, 그러니까 올라야 될 시장이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눌러졌을 때는 그 반등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이제 옵션 만기일에 다른 어떤 세력들이 그걸 활용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그 엄청난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부 세력이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논의가 아니라 시장은 어떤 그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인데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억눌려서 이때쯤에는 이런 어떤 큰 어떤 뭔가가 한번 튀어나오면 뭐 굉장히 큰 어떤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뭐 투자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고, 사실은 지금 이제 추세 전환에 관한 문제를 사실 지금도 논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장이라는 게 상당 부분 300포인트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수급이 많이 지금 바뀌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이 다시 이제 올라가려면은 또 진통이 많이 따라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을 보면 올라갔다가도 또 확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이런 어떤 부분을 반복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거꾸로 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오늘 좀 오른다고 해서 기분 확 좋고 내일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 내가 이거 물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가다 보면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좋은 신호가 나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추세 전환했으니까 뭐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는 지난 목요일이죠. 6월 27일 날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거의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합쳐서 거의 시장이 한 5% 가까이 상승을 했을 텐데, 그때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을 좀 녹화된 게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했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에서 3% 올랐고 지난 금요일 장에서도 3%가 올랐지만은 지난 금요일과 오늘하고는 어떤 그래도 의미적인 부분을 놓다고 보면은 오늘에서의 오른 반등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 존각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상한선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바닥선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한선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1900포인트가 이제 PBR 1배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산 가치가 정당하게 배분받는 데가 한 19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900포인트 밑에서는 쌌기 때문에 샀어요. 네. 그때 올라온다고 치면은 한 1900포인트까지는 보는데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하시면 지금 자리에서는 업사이드가 크게 높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종목별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옵션 만기 그리고 금통위에 관한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는 삼성전자 반등과 IT 부품주들의 향후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던데 그거에 따라서 IT 부품주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5% 올랐죠. 5.13%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단기적인 바닥이 잡힌다라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져 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부분들이 뭐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더 떨어졌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을 자세하게 놓고 들여다본다고 하면 사실 어닝 쇼크가 나온 수준은 아닙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은 시장 예상치가 좀 높았기 때문에 기대가 큰 만큼의 어떤 실망이 컸던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 네, 거기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뭐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큰 손들이 시장을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오늘 포착이 됐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대한 다른 종목들로 시장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뭐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동안 많이 팔았던 섹터들에서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른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중국 관련된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 쪽, 건설 쪽에서도 오늘 뭐 빠른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가장 쉬운 부분들이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동안 제일 많이 빠졌고 시장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빠르게 올라올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삼성전자의 뭐 상방을 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글로벌 증시를 좀 보시면은 다우지수와 나스닥을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결국에 시장에서는 어떤 기술주 위주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기술주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IT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에서 지금 약간 꺾여 있지만은 전체적인 큰 시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IT 쪽의 전체적인 섹터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대표적인 IT 섹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좀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오늘 캔들 모양을 보면 아래 위 꼬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로 시작해서 아래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쭉 올랐고 네. 그리고 종가는 계속 오르다가 가장 높은 가격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전 수준까지 오늘 그 상승으로 한 방에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좀 눈에 띄는데 여기 이제 뭐 앞으로 시장 전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삼성전자도 이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또 오늘 상승에 대해서 각 뭐 증권사라든가 뭐 외부 뭐 언론 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내일 우리가 살펴봐야 할 7월 12일이죠. 7월 12일 금요일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시장이 자꾸 삼성전자를 얘기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누차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거 우리 개인들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쓰는 개인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싸도 삼성전자가 200만원에 간다 그래도 일단 개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개인들의 그런 영향력이 크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삼성전자를 우리가 논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논하는 것인데 지금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보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삼성전자와 아이들이죠. 핸드폰 부품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큰 폭의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 상담이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핸드폰 부품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핸드폰 부품주들이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고 개인들이 흥분하기에 딱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S4가 나올 때까지 그 추세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거의 주가 수준이 거의 뭐 100% 이상 난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이상 뭐 한 모바일스 같은 경우는 한 250%까지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인데 그런 영광들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딱 단기간에 한 달 만에 지금 주가가 거의 한 최소 30%에서 많게는 한 40%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의미 있는 반등들이 나왔죠. 부품주들이 대부분이 한 7% 이상 거의 뭐 종목들이 가까이 뭐 10% 이상 나온 종목들도 있고 편차를 두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르게 올라왔습니다. IT 쪽 코스닥 섹터들에서 고르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쪽 부품 쪽에서에 대한 어떤 논의를 좀 해본다고 하면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들이 있다. 왜?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조정을 가장 강하게 받았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비중을 채운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많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던 비중, IT 비중을 채운다면 밑단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르게 이 부품주들에서는 철저하게 좀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올라왔지만은 그 이면에 종목들의 어떤 수급 패턴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동안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팔고 있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동안 뭐 주가가 좀 밀리는 가운데서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담아왔던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리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손절 물량들을 빼고 나갈 종목들은 미리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끌고 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느 정도 비중을 낮춰서 단가를 낮춰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가져간다고 하면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이 더 분석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지금 뭐 개인들의 유지에 뭐 수급으로 뭐 꼬여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품주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가장 핫한 종목군이 바로 이 부품주입니다. 오늘 장에서만 거의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제 이 종목들 내가 종가에만 잡았으면은 오늘 하루에만 계좌 수익률이 최소 5%, 10% 났을 건데, 네.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하실 것인데, 이게 단발성인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 얘기로 지금 오늘 장에서 강하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과연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 인터플렉스라는 업체가 실적 발표를 해서 뭐 11% 정도 네. 예, 올라서 마감을 했고,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뭐 부품 얘기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 물론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치 발표한 이후에 사실 2분기까지는 뭐 실적들이 최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벤더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서도 IT 쪽 섹터들이 상반기에 좀 강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엔 뭐냐면 하반기 쪽에서는 아까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핸드셋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부품주들이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은 실적 성장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수준에서 업사이드가 지금 많이 높지는 못할 수준에 왔다는 거.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은 사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기적인 상승 부분이 좀 빠르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장 빠르게 상승 나왔던 이 IT 부분 쪽 섹터가 그중에서 또 다시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군요. 존갑 전문가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오늘 저는 무방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그 회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부품주들이 그 삼성전자가 이제 미드엔드급으로 좀 중저가 핸드폰으로 이제 어떤 제품들을 포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빨리 확산이 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높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오히려 수량을 높여가지고 전체 매출액을 채우는 구조로 갈 텐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갭이 걸리느냐 이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품주들보다는 오히려 장비 쪽을 우리 회원들에게 조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장비 쪽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주도주 중에? 주도주 중에는 지금 현재 장비는 없습니다. 네,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종목을 개별적으로 언급을 드리기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장비 쪽으로 좀 좋게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주식시장 핫 이슈 알아봤고요. 광고 듣고 선택 오늘의 주도주로 들어갈게요. 수익 나면 시끄럽고 손실 나면 조용한 전문가. 출신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엉터리 전문가에게 잘못된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철저하게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빠진 투자자들을 위해 밥TV와 메이저TV, 슈원넷에서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생생추토주 톡의 고정 패널 존곽 전문가의 장중 무료 방송이 7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정통파 기관 펀드 매니저 출신의 존곽 전문가. 더욱 강해져서 돌아온 국내 최고의 급등주 검색 프로그램
밸류레이더의 환상적인 조합. 상한가 전날 매집한 3위 각기. 그 뒤를 이을 명품 종목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5일 월요일부터 이틀간 자문사 대표 출신 매매 천왕 전문가의 장중 무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저점 매수와 상한가 종목 발굴의 지존. 풍림화산의 태가 매매 천왕 전문가의 무료 방송에서 놀랄만한 수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메이저 TV, 슈어넷, 밥TV 중 하나를 입력하세요.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생생 주도주 톡의 하이라이트죠. 선택 오늘의 주도주 시작할게요. 박수. 네. 아니 왜 박수를 쳤냐면요. 저희가 고른 주도주 20개가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시장 대비해서 지금 5.19% 더 높게 나왔거든요. 저희 평균 수익률이 8.28%고 그리고 또 지금 시장 수익률이 3.09%예요. 5% 앞설 정도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 사실 시장 수익률 못 따라가는 펀드도 되게 수두룩하지 않나요? 네, 그 퍼센테이지도 퍼센테이지만 저희가 현 시점에 대한 어떤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렇죠. 이거를 지금 월 단위로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뭐 거의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저희 쪽에다가 네 보따리 싸고 돈을 다 맡기로 올 정도기 최근에 때문에 그 기사를 보면은 이제 그 뭐 이렇게 증권 사가 소위 말해서 수익률을 갖다가 이렇게 뭐 허위로 뭐 올렸다 뭐 그래가지고 그게 뭐 문제가 돼가지고 기사가 난 적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저 펀드에 가입을 했던 그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률을 보고 자기 수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네. 뭐 50% 정도 수익이 난 걸로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어서 나중에 이제 시정을 했는데 뭐 나몰라라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우리는 어떤 그런 거를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주도주에 박하는 건 우리 편입 시점부터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편입 시점에서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는 주도주가 깨지면 오늘 뭐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시장 수익률보다 떨어진다? 우리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진검승부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들도 반성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 수익률이 뭐 형편없고 이렇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팔로우 했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말로만이 아니라, 수익률이라는 하는 부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어떤 그 감으로 때려잡아가지고, 어느 시점에서의 잠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항상 어떤 이 투자 수익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우리는 안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중에서도 저희가 특별히 자랑을 할 게, 이건 편입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편입 시기가 6월 24일에 된 건데, 윈스테크넷 15% 가까이 지금 올라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LG 하우시스는 좀 일찍 편입을 했었죠. 저희가 3월달부터 저희가 뭐 주도주로 담았던 종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후보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어떤 게 괜찮죠? 지난 방송에서 우리 종각 전문가님이 언급하신 일진 머티리얼도 최고죠. 다음 날인가 바로 상한가 같죠. 네. 들은 그랬는데 그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벌써 한 20% 넘게 지금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루멘스. 루멘스 같은 경우는 지옥과 천국을 네. 왔다 갔다. 사실 루멘스를 보면서 어제 장중에 BW 관련해서 어떤 루머들이 돌았습니다. 뭐 시장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 좀 급락 수준에서 어제 뭐 거의 장중 하한가까지 좀 기록을 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좀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 이 조회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루멘스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BW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모르시는 부분들이 계실 건데, 어떤 이제 거죠? BW가 이제 신주 전환권 사채라는 건데, 이 BW가 발행이 되면은 주식 가격에는 이제 악재냐 호재냐에 대한 논란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BW 발행이라고 하면은 사실 기초적으로는 악재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인 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유동 물량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주식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좀 희석이 된다. 그런 부분에 주식을 있어서 더 발행을 네, 하는 거군요. 어떤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데 거기에 워런티를 얹어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일정 수준의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BW라고 하는데 본드이드 워런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0억 수준에서 이제 발행이 된다 해서 갑자기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B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대상 주체가 어디냐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자체 회의를 봤을 때 루멘스가 사실 어떤 지금 장에서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어제 장에서 이 정도의 급락이 나올 수준이냐 봤을 때는 루멘스에 대한 어떤 BW에 대한 것들은 공시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들이 어제 있었고 결국에는 오늘 공시가 나왔죠. 아니라고 나왔죠. 네, 아니라고 나왔죠. 그래서 바로 빠르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어제 낙폭을 좀 상쇄시키지는 못했다는 부분들. 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어제 너무 심하게 빠지면서 보시면 알겠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하방으로.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도 8.5%대의 강한 상승이 올라왔고 오늘 여기에 대한 주체는 그렇다 그러면은 BW 발행에 대한 어제의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그 루머. 네, 루머로 지금 일단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거는 BW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 이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게 루머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쫓기다시피 해서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네. 건데 일단 루머가 나왔는데 공시를 이제 그 회사에서 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영역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말하자면. 그렇죠. 음. 근데 그래도 수익률이 워낙 다른 게 높기 때문에 다 상세가 되고도 남았고요. 그리고 혹시 빼거나 더 드릴 종목 있으신가요? 최근에 후보 종목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후보로 나온 것 중에서 이거는 조금 더 봐도 되겠다, 더 관심 있게 봐도 되겠다 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했다시피 좀 전체 포트에서 지금 IT 비중이 사실 좀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IT 섹터가 돌아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사실 벤치마크를 또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IT 쪽의 섹터를 좀 확장을 시키자라고 했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IT 쪽에서 어떤 종목구 어떤 섹터를 담을 것이냐고 했을 때는 그때 우리 종각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지금 미리 저희가 주도주에 삼성 SDI라는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 대장주로는 그쵸. 편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맥락에서 하단 부분들을 또 편입을 시킨다고 하면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편입을 더 시켜서 IT 비중에 대한 비중을 2차전지 쪽으로 좀 몰고 갈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LED 쪽에서 루멘스를 좀 편입을 시켰는데 IT 섹터들이 기대만큼의 큰 수익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쪽에서 상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멘스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주도주에 대한 어떤 섹터 교체들이 아마 다음 시간이 되면은 명확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네. 지금 현재는 주도주가 지금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에도 시장의 어떤 위에 업사이드를 본다고 하면은 어떤 적정 시점에서야 우리가 종목 교체를 우리가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지금 8%대의 수익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더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실력이면 충분히 이거보다 더 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5% 넘는 상승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완벽한 IT 섹터들이 또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벤치마크를 뛰어넘는 아마 수익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저희 이승희 전문가님 의견은 그냥 아직은 놔두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 정하자.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열띤 논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편입을 끌고 가야 되느냐, 제외를 시켜야 되느냐. 근데 한 템포만 시작을 했으면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원할 만한 수준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이닉스가. 그래서 아무래도 하이닉스와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는 제외 여부가 극명하게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2차전지 쪽 IT 섹터를 편입을 좀 시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지금 그렇죠.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현대차가 지금 한 11%,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가 10%, 네. 진짜 종가 기준이죠.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가 11.55%, 그 다음에 농우바이오가 10.4%, 호텔신라가 14%,
그다음에 종근당이 11%, 윈스테크놀로지 15%, 그다음에 NC소프트 12%, 이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휴맥스를 빼놓으셨네요. 휴맥스. 휴맥스 15%.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언뜻 봐도 한 10종목 이상이 지금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내고 있을 텐데, 여기에선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 주가를 좀 짧게 가져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1900포인트 정도를 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수익 실현을 하고 대대적인 주도주의 어떤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방송도 꼭 놓치지 않고 꼭 시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투자 심리에 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도주의 수익률이 높아도 이상하게 내가 산 주식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있죠. 다 했는데 루멘스하고 SK 하이닉스만 사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만 이런 게 걸려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다 수익이 나고 분위기 좋은데, 우울하죠. 나만 더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 선택에 관한 문제가, 가는 포트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이라는 거는 한 업체에 몰려있으면, 결국에는 뭐 그쪽에서 안 좋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데 또 다른 종목이 이제 손실이 많이 나버리면, 몇 개 종목 수익이 나도 손실 많이 난 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내가 본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마이너스 된 종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는데, 여기서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투자자들이 보면은 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 원래 내가 얼마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 나는 마이너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트가 잘 짜져서 잘 가고 있어도, 야, 내가 손해본 게 얼마인데 이거 언제 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갖고 시작했다. 근데 내가 지금 8천이다. 그러면 1억이 될 때까지는 아무리 지금 포트가 잘 돼 있고 잘 가도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1억인데 지금 벌어서 1억 5천이야. 그러면 지금 포트가 잘못 짜져가지고 계속 뭐 수익률이 안 좋아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수익이 나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시각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시각이고,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도 제거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종목이 비전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도 내가 편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내가 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판단 기준을 삼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좀 잘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원금을 의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분명히 잘 가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현재 전체 투자금 원금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것에서 자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더욱더 심각한 거는 뭐냐, 내가 1억을 갖고 시작했는데 1억 5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밀려가고 1억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을 갖냐면 5천만 원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원금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투자 심리라는 게 항상 뭐냐 그러면 내 입장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의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5% 혹은 10%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내가 3% 손실이다 그러면 난 선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대적 개념으로도 좀 봐야 되고, 흐름을 다 봐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절대 기준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주도주 토크도 마찬가지고, 여기 주도주 20선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한 거죠. 적어도 한 뭐 6개월 이상, 1년 정도는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짧은 기간에 내 투자 수익률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존박 전문가님은 주도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루멘스 관련해가지고 코멘트 하나 드리면요. 이제 BW가 이제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인데요. 주로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이 수익 모델이 안 나다 보니까는 최근에 증권사 IB 쪽에서 하고 있는 모델이 메자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메자닌 투자가 투자요? 예, 뭐냐면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단계를 메자닌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죠? 그게 BW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잖아요. 그걸 이제 BW라고 하는데 그 BW 투자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은행권보다 낮은 금리로 우리가 돈을 대주겠다. 네.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너희 주식을 줄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BW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권에서 이제 증권사나 이런 IB 쪽에서 아마 루멘스에도 좀 트라이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루멘스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쪽 뭐 증권사들이 와가지고 영업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영업을 해가지고 저금리로 자금을 대줄 테니까는 좀 발행을 하는 게 어떠냐. 근데 이제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BW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IB들이 BW를 굉장히 좋아해요. BW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지금 루멘스가 지금 9,010원이에요. 근데 BW를 발행을 하면은 6,000원대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전환을 했을 때. 그러니까 훨씬 싸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전마진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금리를 굉장히 낮게라도 너를 돈을 줄 테니까는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루멘스 입장에서는 뭐 전혀 나쁠 게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더 늘리고 싶지 않다면은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IB들은 하라고 독촉을 하는 거고 그런 입장이 됐던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회사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됐던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안 한 이유는 뭘까요? 회사가 자금이 있는데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하겠다는 사람 옆에 가서 야 좀 해 이러면서 이제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왜냐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시장보다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시면은 이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는데 그 워런티를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주가가 만약에 지금 내가 6,000원의 신주인수권을 발행을 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주가가 만약 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그 워런티만 포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BW에 대한 어떤 메리트들을 IB 쪽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BW를 받는 주체라든지 이 BW를 발행해서 운영자금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만약에 운영자금이 정말 캐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성장성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유상증자라든지 BW를 통해서 운영자금을 확보한 이후에 설비 투자를 했다. 그럴 때는 향후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BW들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들의 뉴스플로우를 좀 잘 확인해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 어떤 BW 발행, 매덕 규모,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BW가 오히려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들을 우리가 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고 뭐 웬만하면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BW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기업의 이제 그 오너와 이제 짜고 네. 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 나올 부분이고, 그러니까 BW를 외부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외부에서 받아서 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대주주가 이제 BW를 발행을 하고 네. 그 지분에 대한 워런티를 다시 인수를 해서 지분 확장을 해서 그리고 다시 뭐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식의 어떤 형태를 취하는 거죠. 담보 뭐 주식 자기가 담보 자기 돈을 대출받는 건가요? BW를 발행을 해 다시 한번 워런티를 다시 회수해서 거기에 대한 워런티를 대주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낮은 금액을 다시 한번 지분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안전판을 확보해 놓고 네. 만약에 주식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회사가 안 좋아지면은 자기도 손실을 보겠죠, 보기야. 그쵸. 그렇지만은 아까도 내가 처음부터 이게 우리 주도주 토크 할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큰 손의 시각에서 봐라. 그죠? 그러니까 BW라고 하는 부분도 아까 이제 존과 전문가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그 이 전문가 그 제이슨 리 전문가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금 뭐 버냉키 의장 뭐 얘기 발언 뭐 어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가령 어떠한 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죠? 모르면은 BW 발행했으면 이 회사 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한가에서 팔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섣부른 행동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BW의 이제 그 원론적인 해석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 전문가나.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BW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과거에 그 기업의 BW 히스토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CEO 팩터가 중요한 거고, 네. CEO가 이제 그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어떤 머니게임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회사를 성장시켜가지고 탄탄한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캐치를 해서 네. 우리 청취자들한테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준다면, 이번 루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도주로 선정을 해놓고 비록 수익률은 좋지 않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공부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이것도 카페에 제가 알기로는 뭐 일반적인 주식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라든지 이런 BW 관련해서의 어떤 컨텐츠도 분명히 카페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카페를 한번 이용하시면은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카페 이름 드리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BMSSTOCKU 네이버에서 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주도주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더 강등되거나 승격되는 거는 없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 확정을 네. 할 거고요. 하실 말씀 더 예,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주도주 아까 뭐 맥이 좀 끊기긴 했는데 네. 사실 우리 주도주에서 이제 우리 개인들이 이제 좀 들으시고 여기에서 자기가 뭐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골라서 이제 담을 수가 있는 어떤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주도주라고 나온 종목들이 그냥 당일날에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의 단순 순위를 뭐 뽑아내서 나온 종목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섹터별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거기서 탑픽 종목 위주로 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항상 뭐 맥락을 좀 크게 보시라는 거죠. 이 주도주에 대한 종목들을 쫙 보시고 단순히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종목보다는 우리 이 팀이 주도주로 어떤 섹터를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하고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이 주도주만 보더라도 어떤 시장에서의 강한 섹터 어떤 움직임들이 좀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종목별로 다 섹터 업종에 대한 부분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 개인 청취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그럼 존각 전문가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전에 그 제이슨 전문가께서 얘기했듯이요. 지금 이제 IT 쪽에 대한 비중 확대를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좀 방어주 성격으로 포트를 구성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좀 지수가 어느 정도 하단이라고 치면은 좀 공격적으로 좀 포트를 변경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IT 네. 주랑 또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비중을 좀 어느 쪽으로 좀 확대를 할지 그런 네. 거를 좀 심도 있게 좀 자세히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네. 전체적인 주도주에 대한. 낙폭과대 종목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납폭과대 종목도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원하는 건 항상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지속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딱 두 부류밖에 없다. 그 수익 내는 사람, 손실 본 사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무슨 얘기냐면, 일단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내가 손실 본 측에 지금 속해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굉장히 무장돼 있고, 나는 경험도 많고, 나는 굉장히 주식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난 손실을 보고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공부도 별로 잘하는 측도 못 됐고, 사실, 특별히 공부도, 내가 주식시장에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도 나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이제 항상 기간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어느 특정 기간에 수익을 좀 낸 걸 가지고, 내가 주식의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건 이제 아닌 것이고, 네.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10년은 봐야 됩니다. 10년.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 갓 들어와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수익 안 난다고 입 나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빨리 이제 나가는 게 낫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수업료를 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수의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웬만한 얘기는 움직이지도 않고, 아마 그런 분들은 우리 이 주도주 토크를 들으면서 무릎을 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계속 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연륜이 많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자체로 막 보는 거 힘들어 해요. 네. 듣는 걸 좋아하고.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제도권에도 이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보면은 뭐 난리지도 있고 뭐 시장 보는 눈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거는 이제 그 증권사에 소속되거나 어떤 그 기관에 소속돼서 거기에 어떤 그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슨 어떤 니즈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내가 수익률을 승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널리지와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지금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제이슨 리, 존과 또 우리 카를로스 박의 이런 어떤 그 실전에서 정말 그 현장에서 이렇게 뛰면서 뭔가 수익률을 쫓아서 뭔가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현장의 전문가들의 그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쪽도 보면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또 그런 뭐 문제가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그 구분은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느냐, 네. 이런 네,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앤서니 백 대표님의 좋은 이야기를 마무리로 선택 오늘의 지도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생생 증시 일정 들어가 볼게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요한 일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우리 뭐 옵션이 잘 맞췄고, 오늘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실업성 청원 건수 지표가 이제 나오는데, 네.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실업성 청원 건수가 좀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오늘 뭐 나왔던 버냉키 발언 의장의 연장선상에서 미국 시장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일 가능성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살짝 좀 깨져주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아졌을 때 결국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있을 텐데, 사실 전반적으로 아시아장이 먼저 좀 반응을 했고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지금 유럽 시장도 지금 뭐 상승 출발하는 분위기가 아마 있을 걸로 뭐 예상이 되어지는데, 오늘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지표들은 그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일이 이제 뭐 금요일 날에 이제 유럽 산업 생산이 나올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 심리 부분들 나올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이 또 초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삼계탕.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좋은 음식들,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그렇죠?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비싼 보양 음식 좀 맛있게 좀 드시고 네. 가족들과 함께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또 2분기 초 GDP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 다음 주를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네, 종각 전문가님은 다음 주까지 어떤 거 유의 깊게 봐야 하죠? 글쎄요, 뭐 계속 뭐 시장은 아무래도 뭐 선진시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계속 주시할 것 같고요. 뭐 말씀 잘 해주셨고, 실업률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볼 것 같고, 그리고 뭐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네. 들어오느냐,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보니까 제헌절이네요. 빨간 날인가요? 지원절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검은 날이죠. 네, 검은 날입니다. 네. 그러네요. 한숨을 이렇게. 네. 7월달 빨간 글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마 네. 안 쉬는 걸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네. 아마 지금 이제 시장에서 사실 제일 찬밥 뭐 업종이고 또 좀 박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건설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7월 15일이 삼성 엔지니어링 네. 실적 발표입니다. 이때가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어떤 건축보다는 플랜트 토목 쪽으로 해서 이제 쭉 갔다가 지금 이제 완전 속된 말로 개박살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인데 요 실적이 이제 2분기도 안 좋을 거다라고 이미 기대치가 많이 심각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마저도 하회를 하게 될지 요것도 좀 뭐 월요일날 저희가 녹음은 하지만 장 끝나고 하니까 네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삼성 엔지니어 비롯해서 이제 실적들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카페 일정표를 다 올려놨죠. 네, 저희가. 저희 다 다 사전에 미리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뭐 다음 주보다는 일단은 아직 내일 남아있기 때문에 네. 내일장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보자. 마무리를 하면서 내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뭐 다시 한번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도 항상 내일 그리고 다음 주를 지켜보자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정말 주식에서는 미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종목, 주도주 그리고 일정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카페에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자료가 카페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고 꼭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생생주도주톡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